단 일주일 만에 체중이 5kg 빠졌다?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붓기, 염증, 혈당까지 함께 잡혔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반신반의부터 하시죠. 정말 그렇게까지 된다고? 나한테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면 나중에 꼭 다시 찾게 될 만한 내용입니다. 처음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지만 조금 지나면 또 까먹기 쉬운 정보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산책하실 때 한번, 설거지하면서 한번, 잠들기 전에 한 번 정도 편하게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 몸의 변화가 훨씬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살이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해도 몸이 가볍지 않은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물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가요? 물을 마셔도 붓기가 그대로인가요? 밥을 줄였는데도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운동을 했는데도 개운한 느낌이 없으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는 물길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나요? 흐르지 않고 탁해지고 무거워지고 냄새까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 물도 똑같습니다. 물이 고이면 세포의 문이 굳고 당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지방이 잘 타지 않습니다. 결국 붓기와 체중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살이 빠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먹는 양이나 운동량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물이 고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더 생기죠. 고여 있는 물을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깨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아침 소금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소금물이 지방을 녹이는 것이 아니고 소금물이 혈당을 직접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소금물의 역할은 아주 단순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물기를 아침에 부드럽게 깨워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몸은 가볍나요? 아니면 무거운가요? 만약 무겁게 느껴진다면 밤새 물길이 거의 멈춘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 소금물처럼 작은 자극에도 반응이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기가 없고 소변이 잘 나오고 몸이 비교적 가벼운 분들은 물길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 상태라 소금물의 변화가 천천히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사람은 몸이 무겁고 붓기가 잘 빠지지 않는 분들이고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사람은 물길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평소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에 정말 작은 한 꼬집의 소금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소금을 많이 넣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몸에 들어가는 신호의 세기입니다. 왜 꼭 아침이어야 할까요? 밤새 여러분의 몸은 거의 정지된 상태입니다. 대사도 낮아지고 물길도 느려지고 세포의 문도 굳어 있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에 아주 적은 소금이 들어가면 몸이 이제 움직여야 한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 신호가 들어가면 굳어있던 물길이 깨어나고 그때부터 몸은 음식을 처리하고 당을 받아들이고 지방을 태울 준비를 시작합니다.
몸이 이렇게 깨어난 다음에야 다이어트든 운동이든 여러분의 노력이 효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먹는 양을 줄이고 아무리 오래 걸어도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아침 소금물을 마셔도 안전한가? 누구는 조심해야 하는가? 며칠 정도 마시면 변화를 느낄 수 있는가? 이 다음 이야기는 이어지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준과 주의점을 천천히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소금물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마셔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들이 분명히 나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놓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중요한 부분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혈압이 어떤가요? 약을 드실 정도로 높으신가요? 아니면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나요? 왜 이걸 먼저 질문드리냐면 소금은 분명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하지만 혈압이 아주 높은 분들에게는 과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소금을 더 적게 정말 아주 작은 한 꼬집 이하로만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물기를 깨우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입니다. 중요한 말이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혈압이 높으면 소금은 아주 적게만 넣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평소에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콩팥이 약하면 몸에서 물과 염분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런 분들이 소금물을 과하게 드시면 붓기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금을 거의 넣지 않거나 전혀 넣지 않은 따뜻한 물로 시작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물을 따뜻하게 마시는 것만으로도 밤새 굳어있던 기를 움직이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럼 나는 소금을 넣어도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물만 마셔야 하는 사람인가? 이걸 확인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컵 마셨을 때 몸이 편안한지, 속이 부담 없는지, 혹은 답답한 느낌이 생기는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편안하다면 소금을 아주 조금 넣어도 괜찮은 분입니다. 하지만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하다면 지금은 소금이 아닌 따뜻한 물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실 때는 일주일 동안 매일 마시면 끝이 아니라 몸이 깨어나는 과정이 어떤지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만에 붓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지만 어떤 분들은 3일째부터 변화를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은 약 열흘 정도 지나야 몸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빨리 변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천천히 변한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서가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목이나 손가락이 뻣뻣한가요? 입안이 마르고 갈증이 심한가요? 아니면 얼굴이 붓는 편인가요? 이런 신호들은 여러분 몸속 물길의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몸속 물길이 꽤 오래 정체돼 있었다는 뜻이고 이런 분들은 따뜻한 물이나 아주 약한 소금물 자극에도 몸이 비교적 잘 반응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실 겁니다. 아침 소금물의 핵심은 소금 그 자체가 아니라
몸속에 멈춰있던 물기를 깨우는 신호를 주는 데 있습니다. 이 신호가 들어가면 세포가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그때부터 당과 지방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물은 살을 녹이는 음료도 아니고 혈당을 직접 내리는 약도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도록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궁금증이 생기죠. 아침 소금물로 물길이 깨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또 어떤 루틴을 함께하면 이 효과가 더 오래 유지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깨어난 다음 단계에서는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할까? 이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아침 습관과 하루 루틴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소금물로 물길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몸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효과가 나다가도 금방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몸이 깨어난 뒤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때 어떤 루틴을 붙여야 효과가 오래 유지되는지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침 소금물을 며칠 마시다 보면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올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다, 손발 붓기가 조금씩 빠지는 느낌이 든다, 화장실을 더 편하게 가게 된다. 이 세 가지는 물길이 깨어났다는 아주 중요한 첫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가 정말 더 중요합니다. 몸이 깨어나면 그동안 들어가지 않던 당이 조금씩 제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흔들리는 폭이 줄어들고 식사 후에 느끼던 무거운 피로감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몸이 음식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다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밥을 먹고 난 뒤 몸이 가벼운 편인가요? 아니면 먹고 나면 더 피곤해지는 편인가요? 만약 식후에 피로감이 심하게 온다면 그동안 세포의 문이 굳어 있어서 당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침 소금물 이후에 피로가 줄어드는 이유는 세포의 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미세하지만 여러분의 몸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함께 해주면 효과가 더 커질까요? 여기서 중요한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걷기입니다. 격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몸이 깨어난 상태를 유지시키는 정도의 산책이 필요합니다. 왜 걷기가 중요하냐면 물길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근육도 아주 약하게 움직여야 몸 전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길이 움직이면 근육이 깨어나고 근육이 움직이면 다시 물길이 활발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침 소금물을 마신 뒤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도 몸의 반응이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특히 팔을 크게 흔들거나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면 상체와 하체의 순환이 함께 열리기 때문에 붓기나 무거움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몸속 물길과 세포의 문이 깨어나면 여러분의 소화 기능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속이 편해지거나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밤에 덜 뒤척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뭐 특별한 걸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달라졌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특별한 비밀은 없습니다.
몸이 원래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그동안 굳어 있어서 못하던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몸이 깨어난 다음에는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딱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바로 갑자기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 음식들은 물기를 다시 무겁게 만들고 세포의 문을 다시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아침 소금물의 효과는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깨어난 다음 가장 자주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인지, 또 이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인지, 걱정해야 할 것인지, 제가 인체 반응을 기준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 몸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의 관리 루틴까지 정리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이어서 들으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몸 변화를 느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전체 흐름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몸이 깨어난 뒤에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단계라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아,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침 소금물을 꾸준히 마시다 보면 몸이 이전보다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반응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소화가 부드러워지는 변화입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 속이 편안하거나 식후 나른함이 줄고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세포의 문이 움직이면서 당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붓기가 빠지는 변화입니다. 발등, 발목, 손가락 마디처럼 늘 불편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나 손마디 붓기가 줄어드는 것도 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셋째, 수면이 안정되는 변화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침 소금물을 시작한 뒤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속 물길이 움직이면 신경계도 편안해지고 혈당도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안정감이 수면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 몸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소금물을 마시고 난 뒤 3일 동안 다음 세 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첫째, 아침에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둘째,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피로가 줄었는지. 셋째, 하루 중 붓기가 조금이라도 변했는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변하기 시작하면 몸이 반응을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고 섬세하지만 몸에서는 큰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저녁 물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소금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녁 루틴이 다음날 아침을 결정합니다. 밤에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아침에 물길이 더 굳고 몸이 더 촘촘하게 막히게 됩니다. 반대로 밤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수면이 깨고 몸이 더 붓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저녁 식사 이후에는
한두 모금씩만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게 유지하되 넘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균형만 잡아도 다음날 아침 몸의 무게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몸이 깨어난 상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실수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갑작스러운 단 음식과 짠 음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몸이 움직이려는 흐름을 다시 무겁게 만들고 물기를 다시 막히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단 음식을 드시는 건 다음날 아침 몸을 훨씬 무겁게 만듭니다. 조금만 더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이 흐름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식단이 아닙니다. 이미 깨어난 물길이 다시 막히지 않도록 하루에 한두 가지 작은 루틴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루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 루틴을 지키면 몸이 어떻게 안정되는지 이제 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아주 뚜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몸이 깨어난 뒤 그 흐름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하루 루틴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속 물길과 세포의 문이 다시 굳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먼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침과 저녁 사이의 중간 시간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에 여러분 몸의 순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침 소금물로 물기를 깨웠다면 이 시간대에는 그 흐름을 유지해주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단지 몸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중에 10분만 팔을 부드럽게 돌려주거나 허리를 천천히 숙였다 펴는 동작을 해주거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걸어주는 정도. 이 정도의 움직임이면 아침에 깨웠던 물길이 다시 굳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해볼게요. 평소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굽고 다리가 부은 적 있으시죠? 그 느낌 그대로 여러분 몸속 물길도 굳습니다. 그래서 아침 소금물로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다면 중간중간 조금씩 움직여주는 게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몸이 깨어난 상태를 하루 종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이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많이 놓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혈당도 살짝 흔들리고 붓기가 조금 올라오고 몸이 다시 무거워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전체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시간대에는 무리한 음식 조절보다 작은 안정감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대신 작은 모금으로 천천히 마셔주는 것이 좋고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를 쐬거나 햇빛을 한 번이라도 받아주면 몸의 흐름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행동들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몸이 깨어난 상태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저녁 폭식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실수입니다. 저녁에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몸속 물길이 다시 무겁게 내려앉고 세포의 문도 다시 닫히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만들어 놓은 흐름이 밤사이 한 번에 끊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에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덜 무거워지고 다음날 아침 물길이 굳는 속도도 훨씬 늦어집니다. 만약 저녁만 먹으면 몸이 무거워진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몸이 깨어난 뒤에는 잠을 어떻게 잘 자느냐가 다음날 아침 상태를 결정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의 물길과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거나 단 음식을 먹으면 이 회복 과정이 방해를 받아 아침에 몸이 또다시 무겁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몸을 가볍게 하는 루틴을 권합니다. 예를 들면 따뜻한 물 한두 모금, 짧은 스트레칭, 심호흡, 이 정도만 해도 다음날 아침 몸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몸을 깨워준다. 낮에는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가볍게 움직여준다. 저녁에는 몸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마무리해준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생기고 붓기, 체중, 혈당의 변화는 충분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몸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움직임이 가벼운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일주일 이후에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일주일 동안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일주일 이후에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이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감했던 변화들을 토대로 만든 내용이라 여러분께도 충분히 참고가 될 겁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나타나는 변화는 대부분 일정한 순서로 흘러갑니다. 사람마다 속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흐름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몸이 깨어나는 단계입니다. 아침에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물길에 첫 신호가 들어가면 몸이 아주 미세하게 반응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변화는 작고 가볍지만 몸에서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식사 후 무거움이 줄거나 물 마신 뒤 답답함이 덜하거나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정도. 이 변화는 작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물길이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이 되면 조금 더 확실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겪는 변화는 붓기와 체중입니다. 발등이나 발목의 붓기가 줄거나 아침 얼굴 붓기가 덜하거나 옷이 약간 헐렁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체중이 빠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체중 변화는 근육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고여있던 물과 노폐물이 움직이면서 빠지는 변화라 몸이 더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이 되면 몸의 순환과 세포의 문이 한층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실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식사 후 피로감이 크게 줄어드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밥을 먹으면 속이 무겁고 졸리고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드셨다면 이제는 식사를 해도 몸이 이전만큼 가라앉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세포가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가 일주일 동안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변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아무 준비 없이 평소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몸은 금방 다시 무거워지고 물길이 다시 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뒤에는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아침 몸을 체크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는 어떤지, 손가락은 뻣뻣하지 않은지, 속이 답답하지 않은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전날 루틴이 잘 맞았는지, 다음날 무엇을 조절해야 할지 여러분 스스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루 한 번의 가벼운 움직임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격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팔을 가볍게 흔들거나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들이 몸속 물기를 다시 굳지 않게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여러분, 몸의 변화는 절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깨어나고, 조금씩 움직이고, 조금씩 정리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변화가 있었다면, 그건 여러분의 몸이 이미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만 잘 유지하면, 체중도, 붓기도, 혈당도 지속해서 안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할까?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으시면 전체 흐름이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되어 들어갈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깨어난 뒤 그 변화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몸은 한번 깨어나기 시작하면 충분히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하루에 어떤 작은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그 길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깨워진 뒤에는 딱 몇 가지 생활 습관만 지켜주면 됩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이나 소금물로 몸에게 오늘도 움직여라 하는 신호를 주고, 낮에는 너무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지 않도록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가볍게 움직여주고, 저녁에는 단 음식과 짠 음식만 피하면 하루의 흐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짧은 심호흡이나 스트레칭을 해주면 몸속 물길이 밤새 굳는 속도를 줄여 다음날 아침에 훨씬 가벼운 상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일주일 동안 느꼈던 작은 변화들이 한 달, 두 달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식사 후 피로감이 줄고, 붓기나 체중, 혈당까지 조금씩 안정되는 흐름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처음에는 생소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몸의 반응과 연결되면서 더 명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필요하실 때는 아침에 한번, 산책하면서 한번, 잠들기 전에 한번 편하게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 중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신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댓글은 하나하나 꼭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몸이 더 가벼워지고 더 편안해지는 방법들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도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편안한 하루를 응원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